이번 시간에는 슬기로운 어촌생활 살아보기 공모전 최종 본선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어촌생활 공모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충남 서산 중리마을과 경기 화성 백미리마을 이렇게 두 곳의 거주 마을을 접수받았고요. 뜨거운 열기 속에 1차 심사를 통해서 중리마을 총 5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5분 중에 오늘 최종 한 분을 선발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선발하신 분의 수상 혜택으로는요, 중리마을에 1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해드리고요, 일자리를 제공해드리고 또 주민 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충남 서산 중리마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중리마을의 박현규 어촌계장님, 박옥선 부녀회장님, 그리고 귀여 귀촌인 이상호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한 분씩 우리 관객석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의 중앙마을에 사는 부녀회장 박옥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서산 중앙마을 중앙어촌계장 박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 2년차 서산시 중리마을에 기촌한 기여한 이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중리마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니까 우리 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리마을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중리마을은 수도권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갯벌이 유명한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리만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체험마을로서 전국 대상까지 받았던 각광받고 있는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바지락, 감태, 굴, 낙지 등 한 연간 50억에서 70억 정도의 어촌계가 이렇게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기여인들로부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최근 한 5, 6년 새에 14명의 기여인들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도권이랑 또 가까운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귀여 귀촌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중리마을 어촌계의 가입 조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을에 전입을 한과 동시에 2년이면 어촌계 가입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같이 수산물이 막 70억, 건물도 많고 하지만은 200만 원만 내면 어촌계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여인 또 살아보면 이제 바로 수익이 창출되면 또 그름으로 내도 되고 하니까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이상호 씨도 이제 2년 되셨으니까 딱 가입 조건에 된 거네요. 실제적으로 저는 네. 기촌을 먼저 하고요. 기촌 5년 차, 기여 2년 차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총 7년 됐으니까 뭐 진작에 가입하셨겠네요. 아니요. 네. 가입한 지는 2년 됐어요. 2년 근데 기촌을 됐고. 먼저 하고 기여는 2년. 그래서 계장님 만나서 바로 이제 가입하셨어요. 예. 네, 자 그럼 부녀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부녀회장님이시니까 중리마을 부녀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부녀회는요, 하여튼 조직도 잘 되어 있지만 하여튼 살기도 좋아요. 왜냐면은 먼저 이렇게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쓰레기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줍는다든지 네.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분야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말에 되면은 독거노인 분들과 이제 마을 회관에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노인정에 계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김치 담그기, 김장 담기를 해서 독거노인 분들도 다 전달을 해서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초복하고 말복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제 노인분들과 동네 분들을 보양식을 해서 대접을 해요. 분야회에서. 그리고 우리 마을이 꽃이 길 이렇게 양쪽에 무슨 꽃이지? 벚꽃나무가 엄청 유명해요. 네. 이렇게 우거질 정도로 네. 저기 저 굴에 보는지 정도로. 그러면은 마을 주민들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벚꽃 잔치를 해요. 국수 잔치를. 그래서 살기도 엄청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마을의 살림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분녀회에서. 네, 네, 네. 자, 그러면 중리 마을에 귀여워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분녀회장님이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시골이 좋다고 기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모님들은 조금 꺼려 하셔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농사도 그렇고 이제 문화생활도 못 하시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흙하고 쌓으려고 보니까 이제 벌레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은 엄청 싫어하시는데 네. 기여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바다 수입이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살기가 좋아서. 네. 그래서 먼저 기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리를 두시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동네 분들하고 손을 잡고, 동네 분들은 항상 손을 내밀고 있는 열려 상태니까. 있으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기여하시는 분들은 손을 먼저 주시면 우리는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게 네.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알겠습니다. 예, 예. 열려 있으니까 예. 언제든 손을 좀 내밀어 예, 주셔라 예. 말씀해 그러면 항상 주셨습니다. 열려 있어요,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촌계장님은요, 기여하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기 어촌이로 오시면 본인이 지금 갖고 있던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을과의 또 화합을 이뤄야 되고, 내가 아는 상식은 다 버리시고 바다에 버리시고 우리 어촌으로 와서 우리만의 또 습관, 그다음에 상식을 배워야지. 본인들이 이제 뭐 다 한다고 해서 우리 어촌과의 이렇게 또 상식이 벗어나면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우리 주민들과의 음주를 조금 하시면 더 화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바람입니다. 또 이거 하다 보면 예, 또 예. 친해지잖아요. 마음이 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손을 내밀 필요 없이 짠하면은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또 현실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촌도 하시고 귀여도 하시고 또 귀천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귀여에 성공하신 이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귀여를 하게 되셨는지 또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뭐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은퇴를 하거나 뭐 하여튼 직장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은 시골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자마자 이제 뭐 땅부터 구입하고 무작정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기촌 생활을 한 5년을 했거든요. 네. 5년을 했는데 사실 마을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겉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5년차 지나고 계장님 만나고 해서 이제 어촌계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 가입을 하고 이제 주민들과 뭐 바지락 짜고 뭐 이제 일단 바다에 나가야지 이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네. 하거든요. 바다에 안 나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현재는 중리마을이 감태를 생산하죠. 생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공 공장도 하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계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태 공장의 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태를 생산하시는구나. 예, 예. 그럼 마음속에 한 켠에 있던 꿈을 사실 귀촌 기여를 하면서 실현을 하신 건데, 그 많은 마을 중에서 중리마을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줬습니까? 예, 일단은 아까도 회장님 잠시 말씀드렸다만 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 근데 이제 가깝고. 가족들이 이제 제가 안산에서 이제 살다가 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깝게 1시간 거리가 좀 아무래도 이제 뭐 나이가 들수록 아프거나 하면은 좀 빨리 그쵸. 병원이나 갈 수 네. 있고, 그리고 또 서산 시내에서도 한 15분 정도면은 이제 뭐 의료원이나 뭐 이런데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뭐 계장님하고 뭐 분회장님, 마을 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면서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우 다행이네요. 근데 그래도 이제 생활을 하지 않아 봤으니까 앞서서 또 말씀하셨지만 나의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을 버려야 된다 하셨거든요. 실제로 2년간 살아보시면서 힘든 일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힘든 일은 없고, 제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동네 분들과 소통이 잘 안 됐고, 네. 도시에만 살았으니까 이제 뭐 도시에서 집 뜨듯이 그렇게 했는데 뭐 반대도 했고 뭐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잘 이제 동네 사람 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고요. 네. 예, 지금 현재는 뭐 사실 여유도 생기고 뭐 취미 활동도 하고 네. 또 일도 하고, 네. 그러니까는 뭐 제 도시에서 살 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시죠? 예, 뭐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하는 그런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제2의 꿈을 꾸고 있는 후배 귀여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먼저 기촌을 기여를 할 이제 지역부터 정하고 나면은 이제 계장님이나 마을 이장님이나 또 주민들, 먼저 기촌한 선배님들한테 이제 자문도 구하고 네.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인지, 뭐 기여를 하신다면은 바다에 뭐 나는 그 특산물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기여를 해서 참 다시 유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마을의 계장님 그 리더십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네. 첫째 계장님부터 만나보시고 상의도 네. 하고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아주 계장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계장님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귀여를 꿈꾸시는 분들께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촌 생활 잘할 수 있다, 꿀팁까지 마지막으로 전수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서산에 서산은 그 큰 어선업보다도 여기 도수업이 발전돼 있거든요. 아까 같이 뭐 감태, 바지락, 낙지, 몸만 건강하면 저는 다 우리가 이제 기여해서 앞으로 자기가 바라는, 그다음에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좀 벌 수 있게 생각하고요. 꿀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어업인들과 같이 마찰을 않고 같이 포용력으로 술 한잔 먹어가면서 내에 있는 마음을 다 뱉어나면 네. 우리 어업인들은 다 받아줘요. 그러면 앞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문제가 네. 없을 것 같고 돈도 부를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열린 마음과 그렇죠. 소통하는 네, 자세인 것 같네요. 예. 자, 그럼 분녀 회장님도 이렇게 마을 살림을 하면서 또 잘 새로운 귀여인들을 융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이제 후배 귀여인들께 조언의 한 말씀, 그리고 꿀팁 전수해 주시죠. 저희 마을은 자랑이 아닌데 계장님과 저희 이상호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마을은 감태가 유명을 해요. 네. 그래서 감태를 이제 공장도, 그 시골 마을에 공장도 해서 이제 팀장님도 하고 우리도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많아서 저기 감태라는 것을 이렇게 바다에 가셔서 수입 창출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감태를 5개월에 한 7천, 8천을 부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네. 기여 기촌을 하신다면
저희 마을에 오셔서 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홍보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중리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리마을의 어촌 계장님 그리고 부녀 회장님, 기여에 성공하신 이상호님과 함께 중리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어촌 생활을 하려면 열린 마음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몇 번이나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귀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서울 또 수도권이랑 또 가깝고 다양한 수산 자원물이 나오는 우리 중리마을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많은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이 좋은 중리마을에서 앞으로 1년간 거주하게 될 최종 1인을 선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리마을에 거주하게 될 최종 1인 선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되신 분은 중리마을에 1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지원해드리고요. 1년 거주 시에는 어촌 개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을 제공해드리고요. 주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슬기로운 어촌 생활 어촌 살아보기 공모전 최종 본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리마을에 거주하게 될 최종 선발자를 뽑는 심사위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중리마을 박현규 어촌 계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한성민 사무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잘 선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슬기로운 어촌생활 어촌마을 살아보기 본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순서라 많이 또 떨리고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만큼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이만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어촌생활 살아보기 중리마을 신청자 이만수입니다. 기호 기촌을 통해 꿈과 희망이 있는 삶, 사람에게 힐링과 자아를 찾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막역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기호기촌센터를 방문하여 안내와 설명을 받고 온라인 교육 및 특강 등을 수료했으며 박람회 등을 통해 어촌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기어다크의 조언에 따라 중리마을에 작은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건설기계 조종사의 지게차 및 굴착기 면허, 자동차 대형 면허, 소형 견인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40여 년 넘게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손에 익은 전기, 전자제품 등 마을을 위해 재능 기부도 할 생각이며
취미생활로 낚시를 꾸준히 해온 경험을 살려 체험객 지원, 생활낚시 가이드 등 중리마을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서비스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아 첫 근무를 하게 된 곳이 서산이었습니다. 서산센터 지점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곳을 많이 다녀봤지만 유난히도 중리마을을 자주 가게 되었고 드넓은 뻘과 바다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초입 벚꽃 터널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유년 시절 농촌에서 자라서인지 은퇴 후 제2의 삶은 귀농하여 보내고자 했으나 귀여기촌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보편적인 어업을 떠나 체험마을, 가공업 등 나날이 발전해가는 중리마을의 역동적인 모습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중리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여기촌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리마을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어촌생활, 어촌마을 살아보기 중리마을 지원자 이만수입니다. 첫 시간이라 좀 떨리긴 하지만 어촌마을 살아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여기촌에 대해서 항상 늘 꿈을 꾸었던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직장생활했던 부분을 2017년도에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준비한 과정에 박람회, 그다음에 기여기촌 종합센터, 기여닥터 등을 통해서 상담을 좀 진행했으며 인터넷 교육, 그다음에 소규모 특강 등을 통해서 기여기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다 보니까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정 면허나 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건설기계 조정사의 지게차나 굴착기 면허, 또 버스 면허, 소형 견인 면허까지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토익도 매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융합이 계획 목표입니다. 먼저 지역 활동으로는 전기 전자제품의 수리에 재능 기부 활동, 그리고 어촌기회 지원 활동으로 어촌 체험객 및 중리마을의 가이드 역할에 충실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은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촌기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되도록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획 목표로는 캠핑장을 구축해서 체험과 더불어 쉬어가는 힐링 시간을 만들어가는 마을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으며 중리마을의 대중화된 음식 중에 하나인 박성낙지가 있는데 이를 밀키트화해서 유통업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 각오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중리마을로 가장 오고 싶어하고 자긍심, 즐거움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힐링과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신 이만수 씨였습니다. 많이 떨리셨죠?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어촌살이 한 다음에 최종 목표가 이제 쉬어가는 힐링 어촌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중리마을이 쉬어가는 힐링 어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어촌마을에는 아까도 어촌 계장께서 말씀하셨고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어촌계에 많은 거를 좀 탐색해봤을 때
체험객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객이 왔을 때 그 중리마을에 대한 기억이 남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계속 그 체험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장이랄지 이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중화된 음식도 같이 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박송낙지 밀키트화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걸 지금 밀키트화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좀 이거를 개선하면은 밀키트화가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그 밀키트 관련돼서 이제 다른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게 됐고요. 얼마 전에도 뭐 떡볶이 같은 그 젊은 두 분이 굉장한 우수 사례로 나온 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통에 대한 위생 시설이랄지 기간, 그 다음에 이런 냉장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촌 계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려서 그동안에 뭐 서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 것도 같고 뭐 땅도 근처에 준비하셨다니까 만약에 기어에 성공하면 나중에 가족들이랑 같이 내려오실 건지 만약에 내려오시면 몇 명이 중앙마을에서 사실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가족의 지원이 있었고 가족의 도움으로 오게 됐고요. 저희 가족이 이제 네 식구가 되는데 지금 제가 먼저 내려와서 주거가 형성이 되면 바로 그 다음에 식구들이 다 같이 올 수 있도록 다 상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만수 씨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짓고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최종 1인이 선발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발이 된 최종 1인은 중리마을에 1년간 주거 공간을 지원해드리고요. 1년 거주 시 어촌 개원 자격 부여 여부도 마을 총회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을 제공해드리고요. 주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본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입니다. 박현성님을 모시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저는 1963년 7월 6일 부산에서 태어나서 줄곧 대학까지 부산을 다녔고 군대 생활을 이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가투사를 제대하였습니다. 전공 그리고 이문화 생활을 통하여서 당연히 저는 저희 전공을 살려서 LG전자에 입사하여 해외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영업을 하면서 미국, 러시아, 유럽 등 많은 선진 국가의 거래선들과의 사업을 빚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 5년간의 해외 지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전에 지역 전문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력은 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컨설팅 교육, 지역 전문가, 해외 주재원 그리고 나와서 MBA 헬싱키 알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바탕을 중심으로 저희 업무는 현재는 전략적으로 신사업을 런칭하는 데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제 장점은 경험의 전문적인 노하우,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친화력,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아웃풋 중심의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 LG와는 은퇴 프로그램에 제가 들어갔고 내년도 2월이면 제가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경제생활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은퇴 프로그램 중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저는 연구, 몰두, 그리고 아웃풋 중심 그리고 자기의 적성에 맞는 취미생활, 관심 분야인 작물 재배 또는 생물 키우기 등과 가장 부합한 건 나왔고 이러한 가운데 기촌, 체험이라는 교육을 접하게 되었고 제가 과감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지원하게 된 희망사회는 경제생활의 연속이고 나아가서 저의 적성과 저의 장점을 살려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유한 어촌 만들기에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농 또는 기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온라인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약 4개월에 걸쳐가지고 개인적으로 작물 재배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좋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고 아마 이것이 제가 준비해오는 것과 관련이 되어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많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통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아웃풋을 낼 것인가, 결국 모든 것은 작물에 대한 어떤 생산성 그리고 유통을 통한 마진에 대한 어떤 적정한 배분 그리고 확대 재생산을 위한 선진기술 등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가 배운 경험한 전략적인 신사업 이런 부분을 결합하여서 우리 어촌과 농촌이 서로서로 잘 살고 나아가서는 확대 재생산을 하여 해외로 나갈 수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선진 업체들과의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어업이 잘 되어서 서로서로가 풍요해지는 지역 주민들,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경제생활을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때 LG전자에서 청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지역을 야외라든지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특히 서산마을에 갔었을 때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그마한 어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는지 그리고 특이하게도 밀물과 썰물대에 갈라져서 모세의 기적도 보이기도 하고 참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는 또 산이 있어서 산과 어촌에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 그래서 더욱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산, 기업, 복합적인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서 이 마을을 제가 좋아했고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박현석입니다. 그 영상 보시면은 좀 베일에 쌓인 남자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일날 제가 임플란트 하다 보니까 이빨을 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딱 2초만 벗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박현석입니다. 그리고 저 영상 중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조금 이상한 숨소리가 들리는데 그 촬영 장소가 저희 집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강아지가 아무리 조용히 시켜도 숨소리가 나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영상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이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제 소개를 좀 못했는데 먼저 제 소개를 한 2분만 정도 다 하고 그 이제 융화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일녀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여우 같은 아내를 두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60년대에 태어난 어떤 가장입니다. 줄곧 뭐 그래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대학을 나와서 회사 다니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뭐 좀 짧게 이야기하면은 허리 휘어가면서 자식 농사 잘 짓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외아버리 많이 했던 삶이 저희들 삶이었다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제는 이제 내 농사 좀 지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회사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적성 검사를 해봤는데 의외로 저는 해외 마케팅이나 신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연구, 몰두, 혼자 사는 일이 참 잘 된다고 나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적성이 굉장히 좀 연구도 많이 하지만 또 사교성도 있는 사람은 오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어떤 소집단이라든지 조금 크지 않는 집단에서 서로 융화를 하면 더욱더 많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한테 가능하면 기농, 기촌, 기여를
추천했고 이번에 제가 연구하던 중에 seerlife.com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지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중리마을을 좀 지원하게 된 배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에 좀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쪽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질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서산마을을 택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서산마을이 좋은 점이 보니까 제 취미가 또 분재고 뭐 키우기인데, 이 서산마을에 감태라는 게 있더라고요. 감태. 이게 비록은 이제 뭐 바다 가가지고 뭐 거물 치고 뭐 상어 잡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감태는 어찌 보면은 바다이면서도 농업에 가까운 부분. 그리고 이 감태를 자세히 봤더니 어떤 가공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해외 마케팅에서 신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B2B 솔루션이라고 해서 어떤 작물이라든지 산지에서 놓은 거를 최근에는 여러 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에 가는 어떤 O2O,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또는 반대로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걸 연구하면서 전략을 지금 제가 계속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찬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제 취미에도 맞고 기농도 하고 기촌도 해야 되는데 감태마을이 그러한 포지션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잠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물의 어떤 토탈 어마운트가 한 50억에서 70억 된다고 하는데 이 작은 거 아니거든요. 이 부가가치를 50억짜리를 2배로 늘리면 140억이 되지 않습니까? 산출물은 70인데 실제 아웃풋은 100억 또는 120억으로 갈 수 있는 게 최근에 비즈니스 형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고, 제가 이제 가게 되면은 그동안 배웠던 것이 또 경험했던 것이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좀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지역 사회에 가면은 융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거는 그동안에 영업, 자식 농사밖에 못했는데 토탈리 새로운 문화에서 제가 어떻게 융화할 것인가 결론 냈습니다. 무조건 배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더니 17년대 보니까 어촌마을 전진대 1등상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제가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배우자. 배울 수밖에 없다. 그 멘토를 정해야 되겠다. 이 생각했고요. 글자가 좀 작은데 두 번째는 전략의 어떤 모멘텀에서 경험하고 실행하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할 수밖에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고요. 저의 친화력을 살려서 멘토를 한번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술 한잔 하면서 꼬셔서 그분들 조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어촌에서 사업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노력 봉사, 생업에 종사하면서까지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융화 방법은 그 이장님 주관 회의 등 마을 협의체에 모임을 주로 참석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기록이고 실행 계획을 만드는 건데, 데일리 일상 계획을 작성하고 투두리스트를 관리를 해서 레슨앤드 런을 정립해가지고 개선점을 도출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목표는 1년 동안 잘 배워서 제가 해야 할 롤을 찾는 거고, 장기간의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남 1년대요. 우리 와이프는 학원, 조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와이프도 애들도 제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현석 씨의 발표였고요. 이어서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 보니까 도시 생활을 주로 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산부터 해서 서울까지 해서. 그럼 이 전원 생활에 대한 경험이 좀 없는 것 같으신데, 혹시 계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촌에 가시려면은 습관부터 또 바꿔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혹시 이런 적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그 촌에서 자라본 적은 없습니다. 부산이지만 부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직 막막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적성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좀 친화력이 좀 좋고 좀 뭔가를 배우고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듣는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또 사교성을 좀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아무래도 새로운 데 가면은 굉장히 뭐랄까 좀 안 좋은 게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생활에서의 어떤 차이점 이런 거 아까 말씀 병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걱정은 됩니다만은 뭔가 저 이머전시 체계를 개인적으로 좀 만들어 놔놓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계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앙마을에는 그 갯벌이 광범위해서 아까처럼 뭐 감태라든가 많은 수확물이 나오고 있는데 갯벌에서 혹시 일을 해본 경험이나 앞으로 우리 중앙마을에 갯벌을 해서 감태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 잠깐 그런 포부 좀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갯벌에서 일해본 적은 없고요. 애들 데리고 어릴 때 갯벌에 가서 그 소금 팍 뿌리면 올라오는 거 뭐죠? 그거 좀 맛있더라고 그거요. 키조개 올라오죠. 키조개. 그리고 바지락하고 뭐 달팽이처럼 생긴 거 있는데 그거 어떤 밭에 들어가가지고 잘못 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경험이 다고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 않겠느냐. 이걸 다 키우려고 하면은. 그래서 선진화 농구를 해가지고 뭔가 기계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이 뭐였죠? 긴장하다 보니까. 네, 그 중앙마을에서 나오는 감태를 가지고 뭐 좀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감태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문외한입니다만은 가끔씩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몸에 좋은 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마트에 가면 감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 와이프는 팔에도 아닌 것이 너무 얇으니까 좀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조금 역겹다고는 하는데 그 감태 성분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태가 어찌 보면 한국의 또 특산물처럼 보기도 해요. 그리고 가공을 했을 때 뭐 김처럼 이렇게까지 빡빡하게는 안 되지만 가공을 햇빛 잘 만나면은 어떤 하나의 유닛 단위가 돼가지고 단가로 갈 수 있는 제품으로 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머터리를 가져가지고 무게로 된 거를 한 개 제품화 될 수 있는 어떤 사업 모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직은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O2O 뭔가 모바일이라든지 직접 와서 보지 않더라도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 거기에 부가가치 넣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일도 그런 거고. 그래서 감태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 아직은. 그런 생각이고 이 감태가 지금 사업화주 단위가 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이라든지 어떤 브랜드 마케팅, 서산마을 하면은 감태 하면은 몸에 좋다. 그런데 좀 비싸다. 그렇지만 이게 유통 과정을 줄이면은 우리가 충분한 밸류를 줄 수 있다. 라는 식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가면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억짜리가 똑같은 70억을 만들더라도 나중에 100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140억을 장부를 만들면 200억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확대 재생산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서산 마을에 가서 제가 배운 거를 좀 더 접목을 시키고 많이 배워서 가공, 유통, 확대 재생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기회를 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석 씨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귀요귀촌 주말교육 3기 교육생들이 와 있는데요. 이 어촌생활 살아보기 본선 무대를 참관을 하면 스탬프를 찍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 번째 발표자 소개합니다. 박선우 님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슬기로운 어촌생활 어촌마을 살아보기 공모전 1차 서류평가에 합격한 박선우입니다. 저는 47살이고요. 현재는 KT 그룹사에서 현장 엔지니어 및 고객 단말 셀프 개통을
원격에서 지원하는 그런 IT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컴퓨터를 워낙에 좋아해서 졸업 후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 자격증으로 컴퓨터 관련 학원 강사하고 직업전문학교 교사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강사라는 직업이 워낙에 프리하고 그 끈끈한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외형적인 저에겐 너무 적성에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그 부모님의 권유로 지방에서 올라와서 10년 이상 CCTV나 도난경보기 이런 그 보안업체 법인체를 운영도 해보았고, 그 5년 전부터 지금 근무하는 KT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생산적이고 이런 활동적인 일이 아니고 부질적인 업무 행태와 무한 반복되는 패턴 때문에 그 멘탈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귀농이나 귀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그 가족이 워낙 캠핑을 좋아해서 수년 전부터는 그 가족끼리 같이 캠핑장이 아닌 그 바닷가 노지 쪽으로 그 캠핑을 다녔고요. 워낙에 또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루지를 좋아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해루지를 위해서 서해나 남해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해루지를 하면서 캠핑하면서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또 잡는 손맛이 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매주 시간이 날 때면 해루질 겸 캠핑을 나가서 박하지나 낙지, 소라, 아니면 미역, 쏙 같은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물대표를 보면서 적당한 시기에 들어가서 잡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좀 많지는 않지만 해루질하고 캠핑 관련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이 되어서 가더라도 생소한 일이다 보니까 힘들게 좀 하겠죠. 하지만 성격상 그렇게 적응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표가 따로 있거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기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땀 흘려서 일한 만큼 그 보람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역 주민과 이렇게 어울려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활기차게 삶을 사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으로 이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이 항상 막막해서 용기를 선뜻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공모전 확인하고 이거구나 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꼭 선정이 되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슬기로운 어촌생활 살아보기 중리마을에 지원한 박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 영상에도 소개가 됐지만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귀가 이명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도 진료를 받고 그러고 왔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귀농을 하게 되면 기여를 하게 되면 금방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고요. 저는 원래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많이 왔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다 그냥 전부 다 없애버리고 딸랑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저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간략하게 좀 하려고 들고 나왔고요.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명나고 활기찬 어촌마을 생활하기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저거는 접니다. 제가 그 30대 초반에 그 홍대에서 직장의 밴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공연하는 장면인데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악기를 배울 그런 기회가 좀 많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밴드 경험을 하면서 악기도 여러 가지도 많이 다뤄봤고
그리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촌마을에 가게 되면 악기들을 다뤄보고 싶은 분들과 함께 같이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중립밴드? 이상한가요? 그런 밴드를 한 개 만들어서 작게는 지역사회에서 그냥 하는 행사에서 밴드원들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공연도 해보고 사람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싶고요.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하고도 뭐 즐거운 무대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으면 아마 홍보 효과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아시겠지만 이런 행사 같은 걸 보면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뭐 개인 SNS나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거에 다 올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마을이 홍보 효과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홍보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밴드들은 친목동호회도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걸 안 보여드렸네요. 제목은 방금 전에 했던 건 어촌마을 행사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컴퓨터를 배우는 강의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사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소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컴퓨터 강사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와 관련된 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런 지역 특산물들을 뭐 어류나 아니면 어패류 아니면 특산물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SNS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오픈마켓에 판매나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보면 마을 사람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컴퓨터 말고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직접 SNS로도 홍보도 하고 그리고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마을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게 되면 쉽게 유통이나 그런 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목을 빼먹었네요. 컴퓨터 강좌. 자, 마지막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로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어촌마을 행사라든지 뭐 컴퓨터 강좌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바로 내려가자마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어촌마을에 내려가서 적응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배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양식업 쪽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뭐 양식업뿐만 아니라 내려가서 배우게 되면 뭐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하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마을 주민들이 저한테 뭐 꾸짖음도 좋고요. 많은 질타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귀여나 그런 걸 하고 싶어하고 굉장히 꿈을 꿨는데 요즘에 이 귀가 잘 안 들려서 아까부터 지금도 막 윙내고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선 빨리 가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기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제 인생에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우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 캠핑이나 해루질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이 바다 쪽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저희가 취미로 하는 생활이 생업이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뭐 1년 체험 슬기로운 온천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분명히 힘든 순간이 오실 텐데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살면서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그 사업적인 것도 경험을 해봤고 장사도 솔직히 한 4-5개 정도 해봤습니다. 이제 일단 사업을 하고 망하고 그러면서 솔직히 끈기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지금 하는 그 취미로 하는 거하고 다르게 많이 힘들겠죠. 그렇지만 적응력이 좀 빠르다 보니까 금방 쉽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쪽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아시다시피 중리가 감태 생산이라든지 이렇게 뭐 특산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랑 그 주민분들한테 컴퓨터를 알려줌으로써 어떤 시너지가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어떤 식으로 감태 생산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는 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SNS나 아니면 뭐 그런 오픈마켓 공간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오늘 선정이 되신다면 뭐 네. 1년 동안 중리에서 살아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와서 당장에 뭐 와서 큰 경제적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그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아니면은 1년이라는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네네. 엄청나게 긴 세월을 어떻게 중앙마을하고 같이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거는 당연히 있게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따로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자그마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어차피 가서 일을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해서 버는 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우 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4번째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님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어촌마을 살아보기 공모전에 참가한 이성규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략히 하면 1971년생 평택 출생으로 제가 살던 곳도 도농이 복합된 작은 도시입니다. 어려서 내과와 물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더 바다와 친숙한 것 같습니다. 군 제대 후에는 잠시 매일유업에 근무했었고 미용기술학교인 정안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해서 미용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미용인으로다가 오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 손기술이 있어서 미용을 그만두고 차량 내부 사제 시공을 하는 한 3년 동안 했었고 그 이후에는 식당과 치킨집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나름 치킨도 잘 튀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의점 평택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귀여 기촌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2020년부터는 귀여 기촌 종합센터를 알게 돼서 등록 후에 각종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나름 교육 과정을 등록하였으나 번번이 탈락하였습니다. 대기자로는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더 준비를 하자 해서 레저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하고 올해는 동력 수상 레저 보트 면허, 쉽게 그냥 보트 면허라고 하는데 그냥 면허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학교를 졸업을 해서 해기사 면허까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20톤 미만의 레저보트는 모두 몰 수 있는 그런 면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년 전에는 스킨스쿠버 교육을 받아서 오픈워터 자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에 서산시 지곡면의 중리마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평소 즐겨 찾는 곳이 서산, 태안, 그리고 대천 쪽 앞바다여서 다소 익숙한 곳도 있고 친숙한 지형이어서 더없이 좋은 곳이라 신청했습니다. 바다가 좋아서 바다에서의 레저 활동을 잠시 바다를 즐기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삶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아가고 경제활동으로서의 바다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항상 좋은 경험과 기술 습득이 어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귀여를 생각하고 귀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지역민과의 유대감, 어촌 생활에서의 성공은 지역민과의 유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어촌 살아보기 프로젝트가 아직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한 제게는 참 값지고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여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지 주민들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에서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들을 주민들의 융합에 적극 활용하고 현지 주민화가 되는 과정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긴 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긴장을 해갖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중리마을 살아보기에 이벤트에 도전한 이성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나이 또래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학교 때 맨날 이렇게 종이에다가만 써갖고 발표를 해봤지, 이렇게 세대가 변해갖고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되게 떨리고 참 어색하네요. 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 항상 바다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모든 레저 활동이나 뭐 이런 거를 바다에서 하고 항상 시간을 바다에서 보내는 걸 좋아해서 제가 은퇴를 하거나 이제 앞으로 사는 거를 바다 쪽에서 해야겠다. 그래서 귀농보다는 저는 귀어를 택했거든요. 네. 항상 저렇게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었죠. 근데 바다는 놀 때는 좋아요. 놀 때는 좋은데 뭐 캠핑도 하고 놀 때는 좋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접고 바다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은 있었지만 선뜻 이렇게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 이렇게 귀여귀촌 종합센터가 있는 걸 알아서 작년서부터 이렇게 거기서 강의도 듣고 참여도 하고 또 계속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좀 떨려가지고 그래서 나름 필요한 거를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들 가지고 계시는 뭐 조종면허라든지 트레일러 면허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결국에 이거는 다 제가 즐기기 위해서 준비한 것 뿐이었다는 거죠. 제가 어촌을 살아보고 어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튼간 뭔가 막연하게 그냥 있는 것보다 뭔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지만, 실제로다가 그 몽산포를 제가 자주 가는데 몽산포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 사는 거하고 제가 와서 일하는 거하고는 전혀 사는 게 틀리다. 그래서 항상 귀화하신 분들이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계속 준비는 한다고 하지만 망설이고 있었던 건데, 아까 처음에도 제 영상을 보셨지만 하루하루 매일, 자영업자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매일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제가 그 다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버리고서는 어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참 망설이게 됐었는데, 요번에 이 1년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되게 값진 시간이 되고 이렇게 정말로 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갖고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귀화귀촌이 실현될 때까지는 저는 하여튼간 계속 도전을 해볼 거고요. 또 계속 준비를 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참가하셨던 분들도 뭐 이거 탈락하더라도 뭐 계속 준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중리에서 탈락하더라도 중리마을 계속 가볼 거고요. 예. 뭐 명예 중리마을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각오는 솔직히
준비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습니다. 중립마을에서 제가 중립마을 사람이 되고 중립마을인이 되도록 하는 게 귀여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시키시는 일이거나 솔직히 그래요. 오늘 하루 벌어서 일당을 벌어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뭐 어디를 가든 중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일당이야 벌어서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지인이 되어서 거기 사람이 되는 중리 사람이 되는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성규님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님.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1년살이 하시면은 편의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편의점을 솔직히 저희 아들하고 둘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딸도 도와주다가 딸은 저기 아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아산 저기 온양여고 나와가지고 제가 평택인데 딸은 온양여고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대전에 취업을 하거나 내려갔는데 취업하기 전까지는 셋이 했었는데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거기 가갖고서는 할 수는 없고 뭐 여기를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뭐 이렇게 채택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가족들이 다시 해야겠죠. 아들이 하고 뭐 결국에는 사람을 써서 그 가게는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민감한 질문에 대답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고향이 이제 뭐 시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고향이 아니고 굳이 또 중리로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시골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데인데 바로 저희 외곽으로 5분만 나가면 제 고향은 평택에서도 저 진이면이라는 이렇게 농촌이고요. 근데 저는 생활을 이제 다 평택에서 했었고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뭐 임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식당도 하고 뭐 자동차 영업도 하고 뭐 자동차 수리도 하고 그런 거를 했었는데 제가 워낙 바다를 좋아하다 보니까 물일이나 바다일 뭐 해루질도 다니고 캠핑도 다니고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어촌 생활 농촌 생활보다는 어촌이 저한테는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 생각으로다가 어촌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그 만약에 그 중리마을에 기회를 해서 그 아까 같이 우리 중리마을의 주민이 된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시고 그분들과의 같이 내려오실 생각은 있는지 그거 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집사람도 지금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차피 아들은 장성을 했고 딸이 막내인데 딸이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대전에 가 있으니까 같이 간다 그래야 집사람하고 제가 가는 건데요. 집사람도 워낙에 바다를 좋아해서 뭐 한 2시간 정도 조개 캐는 거는 매주 가고 있거든요. 예, 저번 주에도 그 목계도라는 섬에 가갖고 이렇게 물놀이를 하다 왔는데 뭐 하여튼간 집사람도 그렇게 되면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식당을 그만두지는 못하겠지만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저하고 같이 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다 끝나셨나요? 네, 그럼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성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한 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호님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대 후반을 지나고 있으며 결혼 23년 차 가장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목과 곤충이를 어부로 삼았으며 현재 20살 아들과 중학교를 입학한 딸을 키우며 평소 즐겨하는 낚시와 처음 접해보는 해루질을 통해서 소소한 즐거움도 느끼며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시기에 기어기촌종합센터 온라인 교육을 통해 평소에 관심 있었던 교육도 듣고 아이들과 농촌 봉사활동도 하면서 농촌, 어촌 관련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하며
역량을 키우는 한편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40분 거리의 백미리 마을과 70분 거리의 중리마을 모두 가보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백미리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서산에 위치한 중리마을은 첫 이미지로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아이들의 캐릭터가 반겨주는 해안가와 산책로가 조성된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서산에 아무 연고도 없으며 편견 없이 중리마을을 바라볼 수 있기에 적합한 마을이라 생각이 들어 중리마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의 유유자적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근 어가 소득 향상과 어촌 관광 수요 등으로 어촌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답답한 도심을 떠나 제2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리마을에서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호입니다. 제가 1년간 살아보기 가정에서 융합 및 노력 계획은 중간 조직에 있는 아내와 대화를 통해 공동체 역할을 이해를 하게 되었고, 갈등 관리 등 전반적으로 주민들과의 융화되어 활동하는 법, 민간 거버넌스의 역할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며 기여 기촌 종합센터의 교육에서도 성공 전략 및 사례 교육을 통해 중리마을에서의 주민들과 이하가 없이 지내고 싶습니다. 우수 오촌 마을의 명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슬기로운 오촌 생활, 오촌 살아보기 공모전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준다면 소중한 1년이 평생 인연으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호님의 발표였고요.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님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중리마을이나 뭐 이렇게 기여를 하시면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중리마을에 뭐 토목이나 건축 업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리마을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솔직히 어선업보다는 도수업이 많아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건강하기에 도수업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건설업을 하고 삶을 살았지만은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촌 계장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중리마을의 주민이 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고 그 재능을 어떻게 중리마을에 기부를 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조그만 건설업도 해봤고요. 뭐 주변에서 떨리네요. 하여튼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떨려하시는데 여러분, 마지막 발표자 박주호님이셨습니다. 아주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5분이 본선에 올라오셨고요.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귀여 귀촌 박람회는 오늘 25일부터 내일 모레 27일까지 이곳 양재동 AT센터에서 3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귀여 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귀여 귀촌
어촌에 대한 상담도 하시고 둘러보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슬기로운 어촌생활 살아보기 공모전은요 약 한 달간 진행이 됐고요. 1차 심사에서 합격하신 5분을 모시고 오늘 최종 본선을 치렀고요. 이제 1년간 중리마을에 살아보실 최종 한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주거 공간을 지원해드리고요. 일자리도 지원해드리고 주민 교육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고 아낌없는 지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마을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랑 가깝다는 또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고 풍부한 수산 자원과 갯벌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사랑을 주고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감태가 유명해서 또 이름을 알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리마을에 살아보고 싶어서 지원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5분 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최종 한 분이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많이 좀 떨려서 말씀을 충분히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그 떨려하는 마음 하나하나까지 우리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관중분들께 전달이 다 고스란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냉철하게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집계도 해주셨는데 신중하게 이렇게 심사를 해주신 만큼 정말 1년 동안 충실히 잘 생활하실 분이 본선에 진출해서 또 최종 한 분으로 뽑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AT센터에서 지금 기억의촌 박람회 함께하고 있고요.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한 곳 한 곳 부스를 좀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각각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자료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으로는 얻기 힘든 자료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둘러보시고 일요일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본선 진출을 한 5분의 이제 발표를 들었고요. 최종 1인 이제 발표와 시상이 있을 텐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마을에 이제 살게 되실 최종 1인은요. 1인으로 선정이 됐다 하면 1년 동안 중리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1년을 거주할 시에는 어촌 개원 자격 부여 여부가 이제 판가름 날 수 있게끔 마을 총회를 통해 가능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주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 지원을 해드려서 주민들과도 함께 잘 어우르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성공적인 정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계가 마무리돼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얼른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중리마을의 박현규 어촌 계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리마을에서 거주하게 될 예비 귀여인인 만큼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발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발표를 하실 텐데요. 발표는 박형균 어촌 계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되나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5명이 다 오셔가지고 발표를 진지하게 하시고 중앙마을에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꼭 한 명을 부득이하게 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 중앙마을에서 이번에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청년 수산학교를 8월 달부터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탈락이 되셨더라도 다음에 언제든지 오시면 뭐 일주일 과정이라든가 살아보기 프로그램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채점이 했으니까 부득이하게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리마을에서 1년간 함께 거주하게 될 최종 선발자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리마을의 발표자들이 모두 박 씨와 이 씨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자를 드리겠습니다. 최종 발표자는 이만수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만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만수님은 중리마을에서 1년간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상 직접 해주고 계시고요. 사진 촬영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성민 주무관님도 무대로 올라오셔서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이만수님, 박규현 어촌계장님, 한성민 주무관님께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또 발표도 잘 해주시고 치열했기 때문에 아쉽게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참가해주신 나머지 4분께는 1박 2일 살아보기 1박 2일권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중리마을에 오셔서 1박 2일 동안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중리마을 예비 귀여인 선발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2박 3일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